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미니탭 도움말 오늘은 검정력 및 표본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검정력 및 표본 크기는 우리가 어떤 가설 검정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가설 검정한 후에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인데요. 우리가 가설 검정하기 전에 데이터를 몇 개 뽑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가설 검정한 후에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지,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통계 분석에서 검정력 및 표본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하는 가설 검정마다의 검정력 구하는 방법, 표본 크기 구하는 방법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가설 검정마다의 검정력 및 표본 크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설 검정하는 것마다 검정력 그리고 표본 크기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데 사실 검정력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표본 크기라는 의미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1표본 T검정에 대해서 저희 검정력 및 표본 크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표본 T검정에 대한 검정력 및 표본 크기라는 건 뭐냐면 이 1표본 T검정에 대한 검정력을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한 표본 크기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검정력 그리고 이거에 대한 표본 크기, 그 얘네들의 관계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 여기에서 왼쪽 아래 도움말을 클릭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도움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말 클릭하면은 이 1표본 T검정에 대한 검정력 및 표본 크기에서 쭉 데이터 입력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요,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어떤 결과, 그 다음에 통계량 그래프들까지 한번 쭉 다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 개념 정도만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한번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표본 T검정에 대한 검정력과 표본 크기예요. 얘는 지금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1표본 T검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하기 전에 검정의 표본 크기가 허용 가능한 검정력을 달성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검정력을 가지고 우리가 1표본 T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검정을 하기 위한 이 표본 크기가 몇 개가 필요한가 확인할 경우 저희가 계산할 경우 여기는 검정력과 표본 크기, 즉 표본 크기 계산할 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1표본 T검정 후 다음 검정에 대한 설계 개선 1표본 T검정 한 다음에 우리가 검정력을 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검정력 구할 때 그리고 표본 크기 구할 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꾸 검정력 하는데 여기는 이 검정력은 무엇이냐? 이 검정력에 대해서도 저희 미니탭 도움말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결과 해석 부분에 모든 통계량 및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 항목에 알파, 가정된 표준 편차, 차이, 표본 크기, 검정력, 곡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검정력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 검정력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돼요. 가설 검정의 검정력은 검정이 귀무가설이 올바르게 기각하는 확률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정이 귀무가설을 올바르게 기각한다. 올바르게 기각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기각이 되어야 할 것을 기각한다. 라는 거예요. 기각이 되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설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기각할 수도 있고 기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각해야 되는 사실은 저희가 기각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인 사실을 올바르게 검정을 통해서 기각할 확률을 검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표본 크기, 그리고 차이, 그리고 데이터의 변동성, 그리고 검정 및 유의 수준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는데 표본 크기랑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검정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자세한 내용은 검정력의 정의에서 확인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 검정력에 대한 내용들, 검정력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력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0으로 갈수록 검정력이 낮고 그 다음에 1로 갈수록 검정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낮을 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높을 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검정력이 낮으면 효과를 찾지 못하여 효과가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기모가설 기각이 되어야 돼요. 차이가 있다. 기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검정의 수준으로 만약 검정력이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검정은 어떤 가설 검정의 검정력이 낮게 되면은 실제로 차이가 있는 건데 결론이 차이가 없다로 잘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검정력이 낮으면. 보통 이 표본 크기가 작으면은 검정력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럼 검정력이 높으면 좋은 것이냐? 낮은 것보단 높은 것이 좋죠. 낮은 것보단 높은 것이 좋은데 근데 너무 높은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검정의 검정력이 너무 높으면 작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효과가 유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아주 조금 나는 거죠. 차이가 아주 조금 나는 것도 검정력이 높다라고 하면은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근데 아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그 차이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 검정을 해낼 필요는 없는데 검정력이 너무 높으면은 아주 작은 차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도 그냥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력은 일반적으로 조금 높되 너무 높지 않게 적절하게 한 0.8에서 0.9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검정력 및 표본 크기 도말로 다시 들어가서 이 예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경제학자가 가정의 월간 에너지 비용이 작년과 달라졌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작년 200달러인데 지금 200달러와 지금 달라졌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1표본 T검정에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경제학자는 검정력 및 표본 크기 계산을 통해 90%의 검정력을 얻는 데 필요한 표본 크기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0달러였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200달러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 크기, 필요한 표본 크기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표본 크기는 검정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력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몇 %의 검정력 하에 검정을 진행하고 싶은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90%, 0.9라고 되어 있네요. 0.9의 검정력을 얻는데 필요한 표본 크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작년에 200달러였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201달러예요. 근데 사실 이 1달러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사소한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건 200달러나 201달러나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간주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연구자가. 그래서 몇 정도 차이가 나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이의 기준, 허용 오차 혹은 차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먼저 조금 정해져야 돼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각 방향으로 100달러 이상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 뜻은 뭐냐? 200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달러 이상 차이가 나야 우리가 차이가 난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미만의 차이는 그냥 뭐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달러 이상 차이가 나야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허용 오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차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추정된 표준 편차는 150달러입니다.
이 추정된 표준 편차, 이 표준 편차의 값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적절한 표본 크기를 계산하는데 검정력, 그리고 허용 가능한 차이, 오차,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니 탭으로 들어가서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빈칸에 다음 중 두 항목의 값을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표본 크기는 값을 지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린 표본 크기를 계산을 해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표본 크기를 비워주시고 나머지 두 개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차이가 그 차분, 우리가 허용 가능한 오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100 이상 차이가 나는지 보고 싶기 때문에 100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정력은 90% 0.9라고 했습니다. 0.9.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50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는 이제 미니탭 도움말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결과 해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여기 되어 있죠? 이 경제학자, 연구자죠. 0.9의 검정력으로 100의 차이를 탐지하기 위해서 26개의 관측지의 표본을 수집해야 한다. 너가 26개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 100 정도 차이 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90% 검정력 하에. 그래서 얘는 26개 이상을 뽑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적절한 표본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과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여기 결과 해석 부분의 주요 결과, 그 다음에 모든 통계량 및 그래프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쭉 읽어봐 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검정력 및 표본 크기를 통해서 도움말을 보고 실제 실습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저희 데이터랩스 홈페이지에 고객 지원 요청서나 아니면은 댓글을 달아주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항상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